자, 오늘 5월 21일 시장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얘기를 하기를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할 포인트까지는 왔다.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지 이제 여파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일단은 반등이 예상을 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항상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하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전 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어떤 위치냐 하면 고점이 지금 이렇게 이전의 추세선이 이렇게 꺼졌잖아요. 지금 추세를 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이제 빠져서 죽을 것인가, 하락으로 이제 뻗어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상방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의 중심에 서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반대로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방입니다. 요거 들으신 분들 체크.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면 오늘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든지 간에 무조건 현금화를 일단 채워야 될 거고, 상방으로 올라가면 이제 시장을 조금 안심해도 되는 그러한 시기가 일단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있는 위치 자체는 뭐가 되냐 하면, 이게 변곡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한 점의 포인트를 잡아서 여기가 변곡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요 폭 자체가 이제 변곡의 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놓은 추세선이 이렇게 꺼지겠죠. 그래서 이건 상방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오르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일봉상으로 추세가 상방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꺾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락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더라? 저항을 계속 받고 있던 추세선에서 부딪혀서 깨진 자리, 이러면은 이거는 매도의 자리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체크.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장의 종목을 굉장히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시장이 오늘도 뭐 시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뭐 즐거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요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변곡점 근처에 와 있고, 지금 시장이 하루하루의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오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 이렇게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를 했던 부분은 밀린다라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732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무리 없다. 그쵸? 조정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무리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732포인트가 깨지면 얼마까지 밀릴 수 있다? 714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714만 깨지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다음 날은 732 근처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지만 이때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714포인트 근처에서 반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좀 소폭 이제 이탈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반등이 일단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나 해야 되는 거는, 오르고 주가가 멈추죠. 오르고 주가가 멈추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를 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거죠. 732가 그 자리입니다. 자, 여기 저항받고 밀렸다가 이렇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무리 없다 이건데, 여기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아까 그거죠. 요 저점에서 반등한다. 그렇죠? 요 저점에서 반등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요거 반등을 할 때가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죠. 여기서 저항을 보통 많이 받습니다. 되신 분들 체크. 여기에서 보통 저항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그때는 좀 애매해져요. 약간 좀 애매해집니다. 원래는 이게 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눌렸다가
이전 저점까지 안 가고 오르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이건 3산이 뜨는 거죠.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들 체크. 이래 돼버리면 3산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지금 3산은 아니에요. 3산은 아니고, 그럼 3산이 아니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더 별로 안 좋은 건데, 지금 얘가 이제 이전 고점에 이렇게 돌파를 했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지금 요번 저점이 이탈을 했는 거죠. 올라오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확장이죠. 확장 보이시는 분들 체크. 지금 얘 지금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오르고 난 다음에 확장하는 건 좋은 건 아니고, 거래가 증가를 하면 더 좋은 건 아닌데, 거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확장이 뜨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 이건 지금 확장이 뜨고 있는 거라서, 확장이 뜨면 역피보나치를 갖다 댑니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역피보나치를 갖다 대서 61.8%에서 50% 지점에서 저항받고 무너지면은 그때는 현금화입니다. 우리가 보통 확장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확장을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확장을 그릴 때 확장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거 그리는 요게 뭐냐 하면은 61.8% 뭐 50% 미만에서 추세가 깨지면 무너진다예요. 들으신 분들 체크. 지금은 올라가는 가고 있지만 안전마진을 계속 잘 챙겨놔야 됩니다. 시장 갑자기 후두둑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양대 시장 모두 지금 변곡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방으로 그냥 방향을 잡아줄 건지, 아니면은 상방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얘가 방향성 자체가 하방으로 약간 좀 방향성을 잡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양대시장 모두 지금 굉장히 이쁜 상태는 아니다. 이쁜 상태는 아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쁘죠. 미국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크게 부담감 자체도 사실은 없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코스닥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막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긴 한데, 뭐 어찌되었든 우리 시장이 지금 변곡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안에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양대 시장 모두 이제 시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가지고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건설주들이 대부분 강세인데, 원래 우리가 건설주를 제일 먼저 했던 건설주가 현대건설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이 강하냐, 어떤 종목이 약하냐를 오늘 몇 프로 오르고 오늘 몇 프로 빠지고 하는 걸로 결정을 짓지 마시고, 추세를 가장 먼저 넘는 애가 가장 빠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이렇게 했죠.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여기 현대건설은 이렇게 하나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요때 돌파해 있는 거 보입니까? 돌파해 있는 거 보이시면 체크. 돌파를 해서 무너지면 기본적으로 뭐다? 패턴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죠. 돌파를 하고 무너지면 패턴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패턴선을 꺼놔 놓고 일단은 봤는데, 그쵸?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껐네요. 잘못 껐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추세 이거네요. 추세 잘못 끄면 안 되는데, 그쵸? 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대표님, 추세를, 죄송합니다. 여기서, 요거 떨어지는 추세선이 있죠? 요 떨어지는 추세선이 있는데, 요걸 돌파를 한 거지. 맞나요? 요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깨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여기 이제 이전의 진폭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된다라고 하시면 될 체크.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려가던 추세선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얘가 지금 박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추세 돌파하면 이까지 보는 거지. 요거 됩니까? 되시는 분들 체크. 요걸 지금 아까 요걸 박스라고 봤으니까, 이 하락 추세 내에서 박스고, 이 종목은 올라가면 6만 원에서는 장난 아닌 저항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고점 박스권으로 가는데 고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요거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가 언제였냐 하면 요 돌파했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렸다가 다시 가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 오케이?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여기서 반등하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주 가지고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현대건설 얘기를 해드렸죠. 두 번 포인트를 잡아드렸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잡아드린 게 DLENC. DLENC도 나쁘지 않다. DLENC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길게 보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추세를 잡아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여기에 하나가 있고, 그럼 이때 추세 넘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때 추세 넘었고, 넘었는 부분을 한 번 더 뛰어넘으면 그때부터 고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얘기를 했고, DLENC도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나요? 중간에 한번 눌렸다가 눌림목하고 한 번 더 뻗어 올라가는 DLENC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드린 게 순서대로입니다. GS건설. 요렇게 지금 추세를 계속 한 개씩 넘고 있는 중이야. GS건설은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세지는 않은데, 요건 패턴을 지금 쐐기형 패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요렇게 세기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쵸? 그거 상단 지금 돌파하고, 여기 매물이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19,000원, 오늘 뭐, 좀, 저 부분을 이렇게 보면 되죠. 19,880원, 19,900원 부분이 저항이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뛰어넘으면 슈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삼성물산도 이제 추세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좀 느린 거지?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체크. 삼성물산이 지금 느린 겁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물산까지 상승을 했던 가장 주된 이유로는 이제 대선이고, 그쵸? 세종시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개발할 것도 또 많지 않을까요? 특히 요번에 지금 지지율 높으신 분이 예전 대장동, 그쵸? 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군들이 먼저 좀 움직이고 있다. 건설은 관심을 일단 계속 가져두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오늘 하긴 좀 그런 것 같고, 멈췄다가 다시 한번 튀면 16만원 정도 저항을 잡고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차트를 길게 이렇게 두고 보면, 차트를 길게 이렇게 보면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고 있죠. 보입니까? 추세 강화되고, 이렇게 보면 이것도 누림이죠. 예전에 우리가 요거 모양 나올 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이게 누림이니까, 그쵸?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박스로 움직이는 모양 보여주다가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난 다음에 추세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강화되는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죠? 요번에 이제 추세 부분을 이탈을 했다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돌아서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중이죠? 이중 보입니까? 이중 보이시는 분 체크. 주가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게 하나가 있긴 한데, 요거 일단 너무 머니까 놔두고, 요거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돌파, 이중을 일단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요거 떨어지고 있는 요 추세선까지는 일단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거는 오늘 돌파니까 오늘 어차피 멈추겠죠? 멈췄다가 다시 가면 그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략을 하게 되면 요 떨어지고 있는 요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오늘 그 뉴스가 나왔던 부분은 다른 쪽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죠? 다른 쪽이 뉴스가 나왔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 승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나으니까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또 특이한 종목 하나가 바로 삼성 SDS가 아닌가 싶은데요. 삼성 SD, 이거 움직이는 게 아까 그 방금 말씀해 드렸던 부분을 기억을 하면 대부분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대표님. 이거 지금 이렇게 돌파 있는 거 보입니까? 돌파 있는 거 보이시면 분 체크. 돌파해서 올라갑니다. 돌파해서 올라가다가 뭐 했냐면 추세를 깨고 내려오죠. 그렇죠? 추세를 깨고 내려오면 뭐라 그랬나요? 추세를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 뭐라 그랬어요? 패턴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저점하고 여기 사이의 패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그러고 난 다음에 중중중중중 빠지다가 얼마에서 반등한다라고 미리 우리가 체크를 했죠. 11만 3천원 언저리 근처에서는 반등을 한다. 11만 3천원 언저리 근처에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교육방송에서 배웠던 거는 다 외워두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 돌파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맞나요?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으로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막 땡기진 않아. 막 땡기지는 않는데, 지금 각이 3번 정도 벌어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 이제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어차피 AI를 얘기를 할 때 삼성 SDS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AI도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게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건설 마찬가지고 바이오 마찬가지고 AI 마찬가지죠. 그렇죠? 한번 관심 있게 일단 보시고, 근데 완전히 상방으로 뻗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아니니까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조선주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에너지주 여전히 뭐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시스템, 삼성중공업. 이 중공업 관련된 종목군들은 와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요? 기온차가 지금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그렇죠? 기온 차이가 이게 현대 쪽은 굉장히 좋고, 그렇죠? 현대 쪽은 현대마린 솔루션도 나쁘지 않고, 현대마린 엔진도 나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송배전 쪽은 여전히 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테마 관련돼서 종목이 좀 대선 테마? 이것도 대선 테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덕산네오룩스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는 있는데, 예전에 이제 덕산네오룩스 얘기를 하면서 요 추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일단 했는데, 덕산네오룩스는 내용을 이걸 뭐 사든 안 사든 간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목을 사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되긴 한데,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뭐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시장 안에서 생각 안 하고 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긴 한데, 덕산네오룩스가 뭐 지금 보니까 1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매출액도 좀 감소를 했고요. 27% 정도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한 3.6% 정도 일단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 덕산네오룩스의 제품 믹스, 그러니까 여러 제품을 한 개만 파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믹스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그래도 장사는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기본적으로 덕산네오룩스는 갤럭시 핸드폰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는데, 이번 2분기하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괜찮지 않겠냐. 2분기부터 갤럭시 Z 플립 7 그리고 아이폰 17 주요 신모델량 소재 공급 확대 부분도 일단 있고요. 신제품 개발로 모델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터보기계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연결 편입이 일단 돼서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일단 IBK 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매출이 781억 원,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64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 전년 동기 대비 62.6%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 부분들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핸드폰도 시장 안에서 그다지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OLED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알다시피 이제 OLED 부분도 중국 패널사들의 저가 공세라든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애매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거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 이런 얘기 들어보면 별로 안 사고 싶은데 뭐 이런 그쵸? 안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모르느냐 라고 하면은 그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걸 돌파를 시킨다고? 그쵸? 요거는 지금 위에 이제 텔레그램 있죠, 그쵸? 요거 사진기로 딱 갖다 대면 제 텔레그램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약했던 내용들 이제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 안에서 다 이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덕산네오룩스가 어찌되었던 바닥권을 지금 바닥에서 턴하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일단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오르기 시작하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46,000원에서 5만원 사이가 박스입니다. 저항입니다. 알겠다, 체크. 그 사이가 좀 강한 저항으로 일단은 줄 수가 있으니까 하실 때 그것만 기억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거의 20% 정도 올랐는데 오늘 하지 말고 하면 2분할. 지금 이탈가가 얼마예요? 39,250원입니다. 너무 멀어요. 그쵸? 멈췄다가 다시 갈 때 그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오늘 넣어 두시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LNC 바이오, 일단 오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NC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죠. 요 하방이라고, 상방 아닙니다. 하방이라고, 길게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아까 이제 장중에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차트를 좀 길게 보다 보면은 좀 묘하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상한, 그죠?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저점 높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8,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휴메딕스 오늘 12% 일단 올랐습니다. 휴메딕스는 좀 의미가 있긴 해요. 차트를 좀 길게 보면 휴메딕스가 이러고 있는데, 이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스로 움직이고 있던 가격권의 상단을 좀 돌파를 하긴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재밌는 건 뭐가 좀 재밌냐 하면, 휴메딕스가 이제 주가가 지금 보시면 88,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만원까지 하락했잖아요. 야, 이거 진짜 88,000원이 좋다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쵸? 아찔한데, 휴메딕스의 이제 재무 차트를 일단 보게 되면 회사가 지금 매출액은 한 번도 안 줄었죠.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는, 매출액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쵸? 요때부터 증가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 당기순이익은 요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 지금은 이전에 상장할 때 이익을 몇 배수 이상 다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방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패턴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얘는 일단은 못 가도 이전 고점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한 더블 정도 가까이 노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기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놨습니다. 텔레그램에 올려놨으니까 휴메딕스 올려놨는데 어디 갔나? 심심하면 없대. 여기 있는데, 그쵸? 휴메딕스 여기 있죠? 휴메딕스에 대해 가지고 내용은 올려놨으니까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는 우리는 이렇게 따집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뭐 올라가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죠. 휴메딕스.
바이넥스 일단 올라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시금 기저귀적 올라는 오고 있는데, 하락으로 내려가는 종목군들은 짧게만 보세요. 짧게만 보시고,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휴재, 삼천당 제약 이렇게 가는데, 우리 저번에 이제 그 주식 랩소디, 스윙 랩소디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스윙 랩소디가 저번 제일 처음에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스윙 랩소디 그렇죠? 제일 처음에 할 때가 아니었나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목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정표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일정표가 어디 갔는지 이러면서 여기는 일정표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래서 목요일마다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목요일마다 진행을 하는데, 목요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었죠.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미용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해드리긴 했어요. 그렇죠? 미용 관련된 부분에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기 있죠. 오늘 며칠이야? 21일이죠? 요 날인데, 그 미용 관련된 종목군들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일도 뭐 오후 8시에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 주소를.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오늘 시장을 막 가고 있는 게, 뭐 이제 미국의 뭐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술주의 모멘텀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 정책 관련된 종목, 철저하게 한국 관련된 종목군들, 아니면은 중국 관련된 종목, 이렇게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 얘기 자체는 뭔가요? 미국한테 그렇게 영향을 지금 안 받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의 힘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체크를 하셔서 시장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넉넉히 있을 때 같이 넉넉히 있다가는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짜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수익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